지금까지 오랜 직장 생활, 결혼 생활, 인간관계를 해오면서 저는 늘 걱정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왜 그렇게 걱정이 앞서고 불안하고 잠도 못 자고 괴로워하면서 오랜 시간을 낭비해 왔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걱정을 달고 살다 보면 어느새 걱정도 습관이 되어 버려서 약간의 불안감이 스쳐도 심장이 콩당콩당 뛰고 안절부절 못하고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아주 스스로를 지옥으로 데려가 가버리는 거죠.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걱정을 습관처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돈 때문에, 회사에서 상사 때문에, 내가 처리한 일이 뭔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 때문에, 요즘은 영끌한 대출이자 걱정, 취업 걱정, 안전에 위협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 등등 다양한 걱정거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겨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들은 어쩔 수 없는 외부 상황일 뿐입니다. 만일 같은 상황, 같은 조건이라면 우리는 똑같은 고통을 겪어야 될 거예요. 하지만 같은 외부 조건에서도 툭툭 털고 일어나는 이들이 있는 반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본다면 고통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인드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걱정이 문제다. 그러니 걱정을 다스리면 우리가 겪는 문제의 대부분을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걱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인간관계론과 함께 카네기 최고의 역작으로 불리는 자기관리론에서 걱정과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참 와닿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고 난 이후부터 저 역시 현명하게 불안과 걱정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자기관리론에 담긴 걱정을 다스리는 3가지 방법을 이 영상에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라. 스토아 철학의 대가 에피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우리의 의지를 넘어서는 일을 걱정하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안고 살아가는 걱정이 무엇일까요? 바로 돈 걱정입니다. 학자금 대출, 결혼자금, 내 집 마련, 자녀 교육비, 노후 준비 등 큰돈 들어갈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걱정하고요. 결혼은 할 수 있을까? 내 집 마련은 가능할까? 노후에 빈곤하게 살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렇게 걱정한다고 누가 돈 한 푼이라도 줄까요? 걱정한다고 해결책이 나타나진 않습니다. 당장 결혼, 육아, 은퇴를 못하는 문제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걱정하니까 당연히 답이 없어요. 답이 안 보이니까 더 걱정하게 되고요. 악순환이 돌고 도는 거죠.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으니 내버려둬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해요. 당장 돈이 없는데 집을 살 수는 없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니 내버려 둡니다. 대신 아르바이트를 해서 추가 소득을 창출할 수는 있다. 이건 할 수 있는 일이죠. 투자 공부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절약하는 일도 내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가 맨날 회사, 집만 반복하면서 연애를 못해서 걱정이라고 말한다고 해봐요.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거 참 걱정이다. 결혼도 해야 될 텐데 앞길이 깜깜하네. 나도 같이 걱정하자. 라고 할 건가요? 소개팅이라도 해봐라. 살을 좀 빼보자. 동호회에 가입하는 건 어떠냐. 뭐 이렇게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조언을 할 겁니다. 타인에게 조언할 때는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집중하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막상 자기 자신에겐 그렇지 못하죠. 다른 이들에게 하듯이 나에게도 똑같이 해보세요.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고요. 둘째, 바쁘게 살아라.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은 하루 18시간씩 일했습니다. 전 세계 운명을 짊어진 처칠이 느꼈을 부담감이나 책임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책임감 때문에 걱정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처칠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무 바빠서 걱정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미 육군 정신과 의사들은 전쟁의 참상으로 신경증을 겪는 병사들에게 계속 바쁘게 움직이라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환자들은 숨 돌릴 새 없이 낚시, 사냥, 야구, 골프, 정원 가꾸기 등 부지런히 활동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전쟁의 참상을 떠올릴 새도 없었죠. 이를 작업치료라고 합니다. 지금도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등에서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가만히 앉아 자신의 처지에 대해 생각하면 하나 이상의 걱정거리는 무조건 떠오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걱정 중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걱정 얼마나 될까요? 걱정하느라 정작 해야 할 일은 못하고 정신 건강만 해치고 있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뭔가에 몰두하면 이내 걱정거리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헬스장에서 데드리프트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중량을 들어 올리기 위해선 자세의 근육 하나하나에 온 정신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더 무거운 중량을 들 수 있고 부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100kg 역기를 들어 올리려고 낑낑대는 와중에 돈 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운동이 스트레스에 좋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운동뿐 아니라 뭔가에 몰두하면 걱정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걱정 없이 무언가에 몰두할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몰두할 때 편안한 안정감, 내면의 깊은 평화, 일종의 행복한 무감각 상태가 인간이라는 동물의 신경을 달래줍니다.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온다면 바쁘게 움직여보세요. 셋째, 걱정이 없는 것처럼 웃고 기분 좋은 행동을 하라. 걱정이 없는 것처럼 웃으라니 연기라도 하라는 말인가요? 맞습니다. 걱정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웃고 행동해야 합니다. 기분이 영 아니어도 영 아닐수록 웃어야 합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은 감정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행동과 감정이 함께 간다. 따라서 의지로 직접 통제할 수 있는 행동을 조절한다면 의지에 통제되지 않는 감정도 간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기쁨을 잃었을 때 그것을 되찾는 가장 훌륭하고 자발적인 방법은 즐거운 마음으로 이미 즐거운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걱정이 없어야 웃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걱정거리 하나씩은 무조건 떠오르게 되죠. 그러니 걱정이 없어야 웃을 수 있다는 말은 아예 웃지 않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웃어야 한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행복하기 위해서 웃는다. 몸이 지치고 피곤하면 우리는 쉽게 우울해지고 가라앉습니다. 마찬가지로 몸이 먼저 즐겁고 행복한 행동을 하면 마음도 행복해지죠. 마음을 쉽게 바꿀 수 없다면 몸을 바꾸면 됩니다. 진정한 행복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을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우울하게 지내는 것이 신체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할 이 걱정이 평생 우리를 좀먹게 내버려 둘 건가요? 걱정의 원인들을 제거할 수는 없지만
걱정에 어떻게 대처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자. 걱정이 커질 때면 걱정을 느낄 새가 없이 움직이자. 그리고 걱정이 없는 것처럼 웃고 행복한 행동을 하자. 이 단순한 세 가지 비결이 여러분을 걱정에서 해방시킬 메시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